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자본주의와 부동산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실전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해보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했다가 나 망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캐피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겁먹고 있던 이 자본 이것이 우리 사회를 기본을 이루고 있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겁을 먹고 있었구나.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돈 있는 자가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돈을 넣어야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자본을 넣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습니까? 맞죠?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면 근로를 제공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세계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내 자본을 넣어야 자본이 돼서 많이 돌아오는 세계입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국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여를 합니다. 예,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국가는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물가가 확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돈의 양으로 물가를 제어합니다. 돈의 양으로. 그래서 물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건값이 막 올라가. 왜 물건값이 올라가? 그러면 국가에서는 막 돈을 풀든지 아니면 가지고 걷어들이든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방법과 터키의 방법이 틀린 거야. 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가가 올라갈 때 막 돈을 푸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돈을 걷어들이는 데도 있습니다. 돈을 걷어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 강제 뺐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세금도 있지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럼 돈을 안 빌려가. 갚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돈을 걷어들일 때 금리를 올립니다. 막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국가가 여기 관여하는데 여기 보면 또 경제 발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제를 발전시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는 한쪽과 한쪽이 서로 대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끌어내리고 있고 이 두 개의 부처가 서로 간에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전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항상 뒷받침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단순히 그냥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사고 비싸니까 팔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 분위기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남들 샤넬백 하나 하니까 나도 그냥 샤넬백 사서 가는 거지 뭔가 철학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뭐라고요? 돈 있는 자가 돈 버는 세상이 자본주의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국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여하고 개입합니다. 개인들이 돈 넣었다 돈 뺐다 돈 넣었다 돈 뺐다 하는 걸 그냥 국가에서는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거래관계에서 국가가 막 개입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소비자보호원도 그렇고 막 관여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온전한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볼게요. 물가가 점점 비싸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납니다. 1965년도에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지수 1970년쯤 됐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1이었습니다. 1. 그런데 2019년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에서 아까 제가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물가 안정을 잡는 기관. 우리나라는 어디서 할까요? 네,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내갖고 돈을 푸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금리 결정을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랑 또 한 명, 자 보세요. 여기 기획재정부에서는 뭘 합니까? 경제 정상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기획재정부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두 개 기관이 서로 대립적인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박수 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이 나쁜 새끼들 막 못해먹고 뭐하고 하지만 이 두 개의 기관이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가지면서 계속 경제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정부가 관여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고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로를 할 것인가? 자본을 굴릴 것인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여러분,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내가 뭘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뭔지. 첫 번째, 안정성. 돈은 조금 늦게 벌어도 더 크게 벌 수 있지만 내 자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한 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을 담보를 가장 커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고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은행 이자 받아먹고 은행에서 예적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1.5%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50년 동안에 몇 배? 100배가 올랐어요. 1년에 1.5% 이자 주고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내가 살 수 있겠냐는 거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 이 돈을 예치했던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뭘 먹고 사냐는 거지.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러면 주식이나 펀드, 작년, 재작년 막 주식 막 엄청 올라갔죠. 막 상한가를 때리고 막 난리 부르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예,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주식에 넣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또 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뭐야? 철 따라다니는 철새도 아니고, 뭐 남들이 이거 한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거 한다 그러면 저기 갔다가.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바람직한 방법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투자가 있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채권이라 하고요. 여기 있는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채권과 부동산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채권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의 목을 따버리고 돈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의 힘을 빌려서 판결문을 받아서 뺏어와야 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이 없어. 감옥에는 넣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1억을 넣었어도 은행이 망해버렸어. 그때 보호해준 거 얼마?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으로. 네네. 그러니 이 채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입니다. 내가 돈을 넣어서 돈을 받는 건데 당사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겠느냐. 단기간에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염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현혹돼서? 수익률에 현혹돼서.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켜주고 있느냐? 두 번으로 합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사고 나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나라가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안전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네.
은행에 폭격기를 맞았어요. 빵 하고 폭격이 맞았네. 안에는 돈이 다 타버렸어. 어머야, 그럼 내 돈은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근데 은행 땅을 갖고 있는 나는 폭격을 맞았어. 땅이 없어져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채권이나 이런 게 진입장벽이 쉬운 것은 그만큼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있고요. 그만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데 좀 약간 멍청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본 중에 막 2천억 중에서 1억 딱 투자하는 거, 그건 괜찮아.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걸 주식에 넣는다는 거는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배팅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우리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재산이 되겠다. 왜 그러느냐?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물가 이건 뭐냐면 우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인 우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상향이라고 그래요. 물가는 아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이 되고 있죠. 그러면 토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토지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예상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 올라갑니다. 이게 현실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슈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강남은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고 지방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나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당장의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막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있어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될까? 제가 불과 5년 전쯤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 평당 1억이 넘을 것 같더라. 그래서 어머 진짜? 1억이 넘을까? 이랬어요. 근데 이제 평당 1억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누가 내놓는다면 이제 어때? 우리는 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야 돼. 올랐으니까. 그죠? 지난 3, 4년 동안에 얼마나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급하게 올랐는가. 특히나 강남은. 제가 저의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아까 그 저의 시행 실적을 보면 강남 논현동에 빌라 짓고 막 그랬던 데 있죠. 그때 논현동에 땅 한 평을 살 때 4,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평당 똑같은 땅을 9천만 원에 팔라고 안 팝니다. 그러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 자본을 들여서 수익을 남기는 건데 내가 100원 들여서 100원을 들이면 남기면 좋은 사업이지만 10억을 들여가지고 100원을 남기면 좋은 사업이 아닌 거죠. 예, 그거를 ROE라고 합니다. 예, 투자 대금 대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원체 가격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재료값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변화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실패하면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강남의 아파트인 거지 다 알아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강남 아파트로 갑시다. 자, 그러면 강남 아파트로 에세 파킹하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소득이 높아지면 점점 패턴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소득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자본주의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입지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취직하려면 경기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도권을 좀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좀 돈 좀 벌면 아유, 좀 우리 뭐 서울로 좀 이사 갈까 했다가 그리고 그 살림 사회에서 좋아지면 우리 강남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